세상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호기심으로든 그 문을 열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역시 그런 장소 중 하나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시즌3 크리피파스타 시리즈 룸 613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어느 정신병원. 현재는 폐쇄된 이곳은 과거 수많은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613호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도 613호는 항상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613호에 입원한 환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원장조차 그 방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이 병원에는 613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내가 613호에 갇혀있다. 작성자는 자신을 제인이라 소개하며 기억을 잃은 채 정신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병원의 613호에서 그가 남긴 글의 일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일주일 전 이곳에서 깨어났다. 최소한 닥터 에반스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제인이라고 불렀다. 창문도 없는 613호. 천장에는 이상한 얼룩이 퍼져 있었다.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소름 끼치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천장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닥터 에반스는 내 기억을 찾아주겠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매일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제인,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며칠간 입원하며 기억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는 약을 매일 3번 정해진 시간에 먹었다. 아침에 먹는 노란 약은 분필처럼 텁텁한 맛에 모든 감각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게 했고 점심에 먹은 파란 약은 시야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만들었고 공중에 물방울이 보이기도 했다. 저녁에는 흰 약이 숙면을 돕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꿈이 선명해지고 잠을 설칠 뿐이었다. 그러던 중 평소처럼 노란 약을 먹었을 때 내 팔을 따라 검은 혈관이 퍼지는 걸 보았다. 놀라서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간호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범한 팔이라고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까? 어제까지 613이었던 방문 번호가 614로 바뀌어 있었다. 비상등의 그림자가 이상한 방향으로 퍼졌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오르골 같은 선율이.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병원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귓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건드리지 마. 나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문은 사라져 있었다. 이 글은 몇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다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을 남긴 채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후 작성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한 괴담일 뿐이라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실제 613호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고든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뉴욕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던 조이 애덤스 기자였습니다. 조이는 이 글을 본 뒤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당시 폐쇄된 정신병원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는 613호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 병원의 객실 번호는 612 다음이 614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폐쇄 직전 간호사들의 내부 보고서에서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613호실 환자 제인 도. 분명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병실이었지만 어떤 내부 문서에서는 제인 도라는 사람이 613호에 입원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이는 이를 더 조사하기 위해 병원이 있던 자리로 직접 향했습니다. 건물은 폐허가 된 상태였고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조사하던 중 조이는 오래된 환자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인 도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연도에도 다른 필체로 다른 담당 의사의 아래에서도 613호실에 제인 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존재해온 환자처럼. 조이는 613호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문 손잡이의 흔적, 마치 그곳에 원래 문이 있었던 것처럼. 조이는 이 사실을 기사로 쓰려고 했지만 지역 신문사는 물론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조이의 주장과 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조이는 SNS를 통해 직접 밝히기로 결정하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13호실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이는 급히 짐을 챙겨 도시 외곽에 있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이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과 메모들은 전부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조이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조이가 눈을 떴을 때 낯설지만 익숙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13호실 환자 제인 도. 여기까지 룸 613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룸 613에 관한 내용 중 제인 도라는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제인 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나 여성의 변사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름을 쓸 때 홍길동으로 예시를 드는 것처럼 사망자나 신원 불명의 여성을 제인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룸 613에서 정확히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 건지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남아있는 거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정신 나간 박사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또 누군가는 우리들이 사는 세계와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지금 사서님들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서님들도 613호에 대해 알게 되거나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파고들지 마시고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Whispers crawling down the hall, empty shoes, the footsteps fall. They say if you check in tonight, you'll vanish before the morning light. Flickering lights and a broken bell, no one returns to ever tell. A number carved in every scream, 613, a haunted dream.